세계 1위 중국 BYD, 시가총액 200조 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수조 위안을 쏟아부은 배터리 기술이 한순간에 구식이 되었고 MIT와 스탠포드 대학교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 놀랍게도 한국의 20명짜리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중국이 무너졌으며 배터리 업계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한국 배터리 기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거대 기업 BYD의 내부 문서가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한국의 작은 배터리 스타트업 하나가 BYD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BYD 배터리 연구소장 장웨이는 회사 창립 이래 최대 위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자신들의 10년 연구를 하루아침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한국 기업이 BYD에게 제안한 조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한 대가 팔릴 때마다 배터리 기술료로 500만 원씩 지불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웨이는 3일 전 긴급 임원회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2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BYD가 자랑하던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이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앞에서는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 한국 기업의 이름은 솔리드 파워 코리아입니다. 대표는 서울대 화학과 출신 김진우 박사인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까지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그의 기술을 탐내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직접 한국에 와서 김진우 박사를 만났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BYD는 지금까지 배터리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CATL과 함께 세계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양분해왔죠. 그런데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배나 높고 충전 시간은 놀랍게도 5분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장웨이는 그날 밤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는 선전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세계 1위 배터리 강국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건가?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BYD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솔리드 파워 코리아가 공개한 기술 스펙을 보고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에너지 밀도 1000Wh per kg, 10분 내 80% 급속 충전, 그리고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전고체 배터리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죠. 장웨이는 그날 밤 중국 선전의 BYD 본사에서 긴급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수석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장웨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발표한 모든 데이터를 밤새 분석해봐도 어떤 허점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데이터는 더욱 완벽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폭스바겐이 솔리드 파워 코리아와 5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연간 100만 대분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조건이었죠. 계약 규모만 무려 50조 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자 BYD의 주요 고객사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벤츠의 글로벌 조달 담당 이사가 BYD에게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배터리 기술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BYD도 근본적인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말을 들은 장웨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자신이 20년간 정성스럽게 쌓아온 모든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BMW, 아우디, 심지어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까지도 한국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YD의 이달 수주량이 전월 대비 35%나 급감했어요. 주가도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죠. 중국 내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ATL의 CEO 정 위치안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배터리 굴기 정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정부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산업정보화부 장관이 직접 BYD를 방문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장외인은 그날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한국 기술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솔리드 파워 코리아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 바로 5년 전 BYD에서 인턴을 했던 김리나 박사였던 겁니다. 그때 장웨이가 한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다며 완전히 무시했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죠. 김리나는 당시 BYD 인턴 기간 중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웨이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상업성이 없다며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일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리나가 바로 그 기술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장웨이는 5년 전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BYD의 10년 연구와 수조 위안 투자가 무의미해진 이유가 바로 나의 편견과 오만함 때문이었구나. 한 달 후 전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할 소식이 터졌습니다. 솔리드 파워 코리아가 상세한 기술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국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발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모든 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개발한 건 기존 황화물이나 산화물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 고분자 소재였습니다. 김리나 박사가 개발한 이 혁신적인 소재는 정말 놀라웠어요. 고체 전해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온 전도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 저항까지 기존 대비 90%나 줄인 겁니다. 장웨이가 5년 전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김리나의 논문이 네이처지의 표지 논문으로 실리면서 전 세계 과학계도 충격에 빠졌죠. 과거 무시했던 한국 연구원 리나가 이제는 자신의 최대 경쟁 상대가 되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장웨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장웨이는 용기를 내어 김리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나, 5년 전에 내가 완전히 틀렸다. 네 아이디어가 정말 시대를 앞선 혁신이었어. 나의 편견이 너를 놓친 거야. 하지만 김리나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장 박사님, 그때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경쟁사가 되었네요.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 차가운 통화를 마친 후 장웨이는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체면을 지키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가? BYD 이사회에서는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보수파 이사들은 중국 기업의 자존심과 체면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현실파들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기술 수출을 완전히 막는다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의 협상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장웨이는 그날 밤 선전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기술자로서의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회사와 동료들의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했거든요. 그는 창밖의 아름다운 선전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자존심과 생존,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기술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런데 2주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해커 그룹이 솔리드 파워 코리아의 서버를 공격해서 핵심 기술 자료를 훔치려고 시도한 거예요. 이 공격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유출될 위기에 처했죠. 김진우 박사와 김리나 박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BYD의 장웨이가 직접 김리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리나, 지금 당장 서버 방화벽을 업데이트해. 내가 보안 패치를 보내줄 테니까. 장웨이는 밤새 BYD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국 기업을 도왔습니다. 경쟁사인 한국 기업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회사 자원을 투입한 거죠. 김리나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장 박사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경쟁사인데. 장웨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도둑질은 용납할 수 없어. 진정한 기술자라면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 BYD의 보안 지원 덕분에 해킹 공격은 완전히 차단됐어요.
한국의 핵심 기술은 무사히 보호됐죠.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 세계가 장웨이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든 글로벌 언론들이 경쟁사를 도운 중국 기업가라는 제목으로 장웨이를 조명했어요. 김리나는 그날 밤 장웨이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연구진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어요. 장웨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리나, 사실 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진정한 기술 경쟁이 뭔지 말이야. 이 사건을 계기로 장웨이는 한국 기업의 철학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 독점이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었거든요. 김진우 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더 나은 배터리 기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웨이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정말 더 큰 승부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적이 아닌 동반자로 말입니다. 3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리드 파워 코리아가 BYD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거예요. 저희가 BYD의 생산 공정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리나 박사가 직접 선전해 와서 장웨이에게 말했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한국팀이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라인을 2주간 철저히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공정의 미세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완전히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김리나 팀이 제안한 개선 방법을 적용하자 생산성이 30%나 향상됐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웨이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10년간 못 찾은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한 거야? 김리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 박사님, 저희는 처음부터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봤거든요.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성까지 고려했거든요. 작업자들이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을 재배치하고 안전성도 크게 향상시켰어요. BYD 직원들도 이렇게 일하기 편한 생산 라인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죠. 더 놀라운 건 한국팀의 철학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장웨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죠. BYD의 생산 관리자들도 한국팀의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네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장웨이는 깨달았어요. 기술적 우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팀이 BYD에 제공한 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과 한국이 함께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에 장웨이는 점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장웨이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정말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보는 관점이구나.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전 세계 배터리 업계의 판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폭스바겐이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대규모 입찰을 공개한 거예요. 규모만 무려 100조 원이었죠. 이 입찰에는 세계 모든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참여했어요. 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당연히 BYD도 포함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리드 파워 코리아가 BYD에게 연합 제안을 한 거예요. 김리나가 직접 장웨이를 찾아와서 말했죠. 장 박사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폭스바겐 입찰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전고체 기술과 BYD의 대량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무적이죠. 처음에 장웨이는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 내에서 비난받지 않을까? 하지만 김리나의 다음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 박사님,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시대예요. 함께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한중 연합팀이 제출한 제안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중국의 뛰어난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두 나라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시너지였어요. 폭스바겐 임원들도 이런 완벽한 조합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죠. 입찰 결과 발표 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중연합팀이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차지한 겁니다. 심지어 독일의 전문가들이 기술력, 생산성, 혁신성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평가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CATL을 완전히 제압한 거죠. 입찰 성공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양측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장웨이는 한국팀의 창의적 사고방식을 배웠다고 말했고, 김리나는 중국팀의 탄탄한 기술력과 실행력에 감탄했다고 답했죠.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장웨이와 김리나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웨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리나, 5년 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거였어. 김리나도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장웨이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나라가 함께 손을 잡으니 정말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구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오는지 몸소 체험한 거죠. 3개월 후 장웨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BYD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중국 배터리 업계의 거물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나선 겁니다. 장웨이는 이사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 발전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한국과 중국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보수적인 이사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장웨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건 진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기술 독점이었죠. 하지만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장웨이의 말에 젊은 임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은 우리보다 10년 뒤처져 있다고 말하던 장웨이가 이제는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인정한 거죠. 그는 회사 전체에 새로운 철학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자고 말입니다. 장웨이의 변화는 중국 배터리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ATL, CALB 등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BYD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도 검토해봐야겠다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도 장웨이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죠.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미래 배터리 기술 포럼에서 장웨이는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이에요. 업계 전문가들도 장웨이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분석 전문가 존 스미스는 장웨이의 변화가 동북아 배터리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중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양국 배터리 업체들 간의 기술 교류가 급속히 늘어났죠. 장웨이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5년 전 김리나 박사를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계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김리나와의 정기 화상회의에서 장웨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리나,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 이제 나도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김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장 박사님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장웨이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거죠.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이 업계에 상생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승리보다 더 값진 건 결국 함께 성장하는 것이구나라고 장웨이는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솔리드 파워 코리아가 경쟁사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중소 배터리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김진우 박사가 놀라운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는 경쟁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걸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일부를 무료로 공개하고 전환 비용도 지원하겠어요. 이 발표를 들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경쟁사와 나누겠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BYD의 반응이었어요. 장웨이가 즉시 동참을 선언한 겁니다. 솔리드 파워 코리아의 숭고한 정신에 BYD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산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해서 업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들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한중연합의 이런 결정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들의 정신을 본받아 테슬라의 특허도 일부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도 업계 상생을 위해 기술 공유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과거 BYD와 앙숙이었던 CATL의 CEO 정위치안이 직접 장웨이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장 박사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만 했네요. 이제는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장웨이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론이죠. 경쟁보다는 협력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국 내 배터리 업체들 간의 오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과거의 모든 앙금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죠. 6개월 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상생 포럼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국의 김진우, 김리나 박사와 중국의 장웨이,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터리 기술 공유 협약에 서명한 거예요. 김진우 박사는 서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혁신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갈 동반자들이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장웨이도 감동적인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강자는 혼자 1등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함께 끌어올리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청중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협약 체결 후 김리나와 장웨이는 한강공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리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 박사님,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장웨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는구나. 이제 한중 배터리 연합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60%를 점유하게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탄생한 겁니다. 그날 밤 장웨이는 선전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진짜 강자의 품격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께 성공으로 이끄느냐로 증명되는 것 같아. 그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죠.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기술 독점과 치열한 경쟁 대신 협력과 상생을 통한 혁신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장웨이와 김리나가 보여준 용기와 변화가 전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한 셈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